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일본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날, 갑자기 여행지가 한국으로 바뀐다면? 호주 시드니의 명문 사립학교, 세인트 마이클스 아카데미. 이 학교는 130년 전통을 자랑하는 곳으로 매년 졸업반 학생들에게는 해외 수학여행이라는 특별한 선물이 주어집니다. 17살 에밀리와 친구들은 1년 전부터 일본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스시 체험표, 벚꽃 사진, 일본어 회화책까지 모든 게 완벽했죠. 그런데 출발 2주 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처음엔 몇몇 부모들만의 걱정이었지만 SNS를 통해 퍼지면서 학부모의 전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결국 학교는 고심 끝에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급하게 대안을 찾던 학교 측에서 제시한 새로운 목적지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전체 방송으로 발표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 북한 바로 옆에 있는 위험한 나라 아냐? 김치만 먹는 곳이잖아. 너무 매울 것 같아. 케이팝 말고 뭐가 있어? 일본처럼 볼 것도 많지 않을 텐데. 에밀리 역시 처음엔 실망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한 일본 여행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도 속상했지만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BTS 정도? 아, 그리고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에밀리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단다, 에밀리. 그래서 에밀리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가는 거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가자. 출발 전날 밤 에밀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과연 어떤 곳일까? 여러분도 젊은 시절 계획과 다르게 흘러간 일들이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길이 우리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주기도 하죠. 과연 에밀리와 친구들에게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힘이 날 것 같습니다. 14시간 비행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아이들. 에밀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잠깐, 여기가 정말 공항이야? 높고 넓은 천장, 쏟아지는 자연광, 곳곳에 전시된 예술작품들. 마치 거대한 박물관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출입국 심사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여권을 기계에 올리고 얼굴 인식을 하고 30초 만에 통과했습니다. 와, 영화에서 보던 건데 실제로 되네? 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인 학생들은 유인 창구로 가야 했지만 출입국 직원이 능숙한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한국 여행 즐겁게 하세요라며 미소까지 지어줬거든요. 수암을 찾는 곳. 컨베이어 벨트 주변이 질서정연했고 사람들이 조용히 자신의 집만 찾아서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호주에서는 수암을 찾는 곳이 항상 시끄럽고 복잡한데 말이에요. 공항 철도에 오른 순간 또다시 놀라움이 다가왔습니다. 시간 정확히 맞춰 도착하는 열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파트 단지와 첨단 건물들. 깨끗하고 조용한 객실. 승객들은 모두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시드니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거기서는 큰 소리로 전화하는 사람, 음식 냄새, 낙서 등이 흔한 풍경인데 말이에요. 더욱 신기했던 것은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교통카드는 물론이고 스마트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했거든요. 현지 가이드가 보여준 것처럼 핸드폰을 탭하기만 하면 개찰구가 열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니나? 지하철에서 본 승객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임산부가 타자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 지하철 안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 대화하는 사람들, 에스컬레이터에서 한쪽으로 서서 급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 하는 배려. 호주 사람들보다 더 예의 바른 것 같아. 숙소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약했던 게스트하우스는 예상보다 훨씬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24시간 편의점이 바로 옆에 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세탁실과 휴게실까지 완비되어 있었죠. 그날 밤 에밀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도 한국에 대한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공항에서부터 숙소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면서도 사람 냄새가 났다. 특히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내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앞으로 남은 며칠이 더욱 기대된다. 둘째 날 아침, 아이들은 서울 시내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복잡할 거라 생각했지만 눈앞 풍경은 달랐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내리는 사람이 다 나가야 타는 모습. 노약 좌석은 비어 있어도 젊은이들이 앉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 에밀리가 속삭이자 친구 제이크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으려는 배려 같아. 점심시간이 되어서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도 놀라웠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호주에도 있지만 이렇게 다양하고 질 좋은 음식을 파는 편의점은 처음 봤거든요. 이게 정말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이야? 컵라면,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심지어 따뜻한 핫도그까지. 그것도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어요. 호주에서 편의점 샌드위치 하나 가격으로 여기서는 김밥과 음료수까지 살 수 있었거든요. 더 감동적인 것은 호주에서는 상상도 못할 서비스였습니다. 직원이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워주고 젓가락과 포크를 챙겨주는 것은 물론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까지 해줬어요. 저녁에는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처음엔 매워서 당황했지만 곧 깊은 맛에 반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치찌개를 시키면 김치, 콩나물, 시금치, 무절임 등 여러 가지 반찬이 공짜로 나오는 거였어요. 공짜로 이렇게 많은 반찬을 주다니 호주에서는 빵 한 조각도 따로 돈을 받는데 말이죠. 이런 정 많은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밤 9시 홍대 거리를 걸으며 또 놀라웠습니다. 시드니에서는 밤늦게 혼자 다니지 못하는 위험한 지역이 많은데 여기서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경찰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정말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여기 사람들은 서로를 정말 배려하고 사회 시스템도 우리보다 더 발달된 것 같아. 그날 밤 에밀리의 일기 오늘 하루 한국의 일상을 경험해보니 이곳이 왜 선진국인지 알 것 같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려는 의식이 높다. 편의점에서 받은 친절한 서비스, 지하철에서 본 양보 문화, 밤거리의 안전함.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다. 호주도 좋은 나라지만 배워야 할 점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도 해외여행을 하시면서 그 나라의 일상 문화에 감동받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배려와 친절이 그 나라에 대한 인상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죠. 셋째 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건물을 처음 봤을 때 모든 아이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한국에 있는 건물이라고.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미래적 건축물. 마치 우주선 같았습니다. 건물 내부에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현대 디자인과 패션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전시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 수준이 파리나 밀라노에서 본 것과 전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전통적인 한복의 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옷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의류들. K-팝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K-패션도 이렇게 발달했구나. 오후에는 인사동으로 이동했어요. 동대문의 초현대적인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전통적인 모습이 펼쳐졌죠. 와, 이게 같은 도시 맞아? 한옥 카페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잠깐 쉬었는데 600년 된 건물에서 현대적인 음료를 마시는 것,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서예 체험도 해봤어요. 붓으로 한글을 써보는 건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죠. 서예 선생님은 70대 할아버지셨는데 간단한 영어로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나전칠기, 한지, 공예품 등 전통 공예품들도 구경했어요. 하나하나 손으로 만든 정교함에 모두 감탄했죠. 특히 나전칠기의 아름다운 무늬는 정말 예술품 같았어요. 저녁에는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흐르는 개울. 도심 한복판에 이런 자연스러운 공간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곳의 역사였어요. 원래 여기는 복개천이었는데 환경을 위해 다시 복원하다니. 빠르게 발전하면서도 전통을 지킨다 놀라워.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본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지막 날 아침에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거대한 궁궐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한복 체험도 해봤어요. 전통 의상을 입고 궁궐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죠. 왕궁 수문장 교대식도 봤는데 화려하고 엄숙한 의식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런 전통 의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니.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에밀리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정말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야. 특히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 그날 밤 에밀리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하루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체험해보니 이 나라가 얼마나 깊이 있는 곳인지 알 수 있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미래지향적인 모습에서 인사동의 전통적인 분위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도시에 공존한다는 것이 놀랍다. 특히 4대째 이어온 서예 가게 할아버지의 장인 정신과 600년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경복궁의 모습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자산을 느꼈다. 우리 호주도 역사가 있지만 이렇게 오래된 전통이 현재까지 생생하게 이어지는 모습은 정말 부럽다. 여러분도 여행을 통해 그 나라의 깊은 문화와 역사를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받게 되죠. 넷째 날 아침, 에밀리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대박. 호주보다 편리한 게 많아. 사람들 친절하고 질서의식 최고. 하지만 부모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에밀리, 너 요즘 SNS에 올리는 글들 좀 이상해. 한국을 너무 이상화하는 것 같은데? 에밀리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자신은 그저 경험한 것들을 솔직하게 올렸을 뿐인데 말이죠.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비슷한 연락을 받았다고 했어요. 문제는 학부모들의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이들의 SNS 게시물들을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공유한 거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상해졌어요. 한국을 천국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혹시 세뇌당한 건 아닐까요? 조기 귀국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모들의 우려가 점점 커져갔어요. 특히 에밀리가 올린 지하철 문화가 호주보다 훨씬 질서정연하다는 글이나 잭이 올린 한국 사람들의 배려, 문화를 배우고 싶다는 글들이 화제가 되었죠. 그날 저녁 에밀리는 어머니로부터 국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에밀리, 엄마는 내가 걱정돼. 너 요즘 한국을 너무 좋게만 보는 것 같아. 엄마, 나는 그냥 내가 본 것을 솔직하게 얘기한 거야. 정말 좋은 점들이 많아서. 하지만 너무 극단적이야. 한국도 분명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전혀 안 보이고 좋은 것만 올리니까 걱정되는 거야. 엄마는 한국에 와본 적도 없으면서 왜 그래? 그럼 한국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서 살아. 어머니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에밀리는 충격을 받았죠.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냥 우리가 본 것을 진실하게 얘기했을 뿐인데. 하지만 압박을 받은 아이들은 결심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다시 확인해보자. 그래서 아이들은 거리의 청결도, 식당과 상점의 서비스, 밤길의 안전, IT 기술 등 체계적으로 한국을 일주일간 다시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거의 찾을 수 없었어요. 흡연 구역이 따로 있어서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도 드물었고요. 화장실, 지하철, 식당을 일일이 확인해봤는데 정말 깨끗했어요. 특히 공중화장실까지 이렇게 깨끗한 나라는 처음 봤다고 모두가 인정했죠. 식당, 상점, 관공서에서 받은 서비스를 점수로 매겨봤는데 평균적으로 호주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무인 시스템, 디지털 결제, 인터넷 속도 등을 비교해봤는데 역시 호주보다 앞서 있었어요.
하지만 에밀리는 공정하게 문제점들도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현지인들과 이야기해보니 경쟁이 심한 사회라는 점, 일부 지역은 아직 노후화된 곳도 있다는 점들을 알 수 있었죠. 완벽한 나라는 없어.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는 건 사실이야. 그날 밤 에밀리는 부모님들에게 보낼 영상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께. 저희가 한국을 이상화했다고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영상에는 아이들이 직접 조사한 데이터들과 인터뷰 내용들이 담겼어요. 한국의 장점들뿐만 아니라 문제점들도 균형 있게 제시했죠. 저희는 한국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좋은 것은 좋다고 인정하고 배우자는 거예요. 그게 여행의 진정한 의미 아닌가요? 며칠 후 부모들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아이들의 체계적인 분석을 보고 안심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에밀리 어머니는 메시지로 에밀리, 엄마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보구나. 내가 정말 성숙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겠어. 좋은 것은 어디서든 배울 수 있다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마지막 일정은 DMZ와 전쟁기념관. 처음에는 단순한 관광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막상 그곳에 도착해보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철조망과 지뢰밭으로 나뉜 땅, 망원경으로 바라본 북한 땅, 그리고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여러 시설들. 이게 정말 같은 민족이 나뉘어 살고 있는 거야? 전쟁기념관에서 본 한국 전쟁의 흔적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참혹했던 3년간의 전쟁. 이 모든 시련을 겪고도 지금의 한국이 되었다니. 가이드 아저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인상 깊었어요. 1953년 휴전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GDP가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낮았어요. 하지만 보세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지난 며칠 동안 본 한국의 발달된 모습들이 더욱 놀랍게 느껴졌거든요. 그럼 70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 근면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죠. DMZ에서 바라본 평화로운 호주의 풍경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동시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발전해온 한국인들의 의지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그날 저녁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맞아 작별 파티가 열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아이들을 안내해준 한국 가이드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이 한국을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저희야말로 감사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서툰 발음이지만 아이들은 한국어로 인사를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발음은 어색했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죠. 가이드들은 한국의 전통 선물들을 주었어요. 특히 에밀리가 받은 한복 장신구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꼭 다시 올게요. 이번에는 더 오랫동안요. 에밀리가 약속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에밀리는 부모님들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부모님들도 지난번 갈등 이후 마음을 바꾸셨더군요. 에밀리, 내가 찍은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니까 한국이 정말 멋진 곳이구나. 엄마 아빠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엄마 편견 없이 봤을 때 정말 배울 점이 많았어요. 안전하고 친절한 사람들이고 우리도 더 예의 바르게 살아야겠어요. 그래, 다음에는 우리도 함께 가보자. 가족여행으로 말이야.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처음에 우려와 걱정이 이해와 지지로 바뀐 거죠.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기다리며 에밀리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이번 여행이 내 인생을 바꾼 것 같아.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싶어졌어. 그리고 교환학생으로 다시 한국에 오고 싶어. 나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졌어. 우리 학교에 한국 문화 동아리 만들자. 잭이 제안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에밀리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단순히 관광을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다.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특히 DMZ에서 본 한국의 역사는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런 시련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고 발전해온 한국인들의 의지력,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며 만들어낸 질서와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선진국을 만드는 요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여행을 반대했던 부모님들도 결국 이해해 주셨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성장을 가장 어려워할 때가 있지만 진심으로 소통하면 이해받을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나는 반드시 다시 한국에 올 것이다. 이번에는 더 오랫동안, 더 깊이 있게 이 나라를 경험하고 싶다. 6개월 후 세인트 마이클스 아카데미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한국의 자매학교와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에밀리는 그 첫 번째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에밀리를 맞이한 것은 6개월 전에 만났던 김 가이드님이었어요. 에밀리, 정말 다시 왔구나. 약속했잖아요. 꼭 다시 오겠다고.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학생으로 1년간 한국에서 공부하게 된 에밀리. 그녀의 진짜 한국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담이 아닙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여행 경험담이나 생각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주세요.